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참 여러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관련해서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감면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규정은 여기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일정 요건에 만족이 되면 내 세금의 50%에서 최대 100%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요건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누구나 50에서 100%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거 관련해서 업종의 제한이 있어요. 이 업종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다시 만들 테니까 업종은 그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요 날짜는 계속 연장되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이전에 창업할 필요는 없어요. 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 그리고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4년이 끝나는 과세년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다음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한마디로 내가 창업을 하면 최대 5년간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면을 얼마나 해주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100%를 감면해 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예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2년 동안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기간만큼은 창업이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군대 기간은 빼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35세인데 군대를 갔다 왔다. 그래도 청년인 거예요. 다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거를 말로 써놓으니까 어려운데 표를 한번 볼게요. 구분을 두 개로 나눴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면 청년의 경우만 50% 감면을 해주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나이 상관없이 감면을 해주는데, 다만 나이에 따라서 감면율이 청년인 경우에는 100%, 청년이 아니면 50%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정리하면 내가 창업을 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경우에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업종 요건만 맞으면 전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창업을 했으면 창업일이 언젠지가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업일은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일이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부터 5년 동안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감면이기 때문에 이거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감면을 적용을 했다가 나중에 추징을 당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면을 적용할지 여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립 등기도 했고 또는 개인 사업자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고 업종도 만족을 했는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이나
사업을 양수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몇 년째 하던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 법인 전환할 때 설립등기하죠. 그 설립등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은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나서 이 사업을 처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업종을 했었는데 이거를 폐업을 하고 1년 뒤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다시 5년간 감면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면 요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또는 단순한 업종 추가, 이런 업종 추가 등으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걸 볼 수 없는 경우, 그랬을 때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립등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됐을 때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의 정의와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추가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이 창업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고 창업세액감면도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요건이 만족되면 창업세액감면이 훨씬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것까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이 안 돼요.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복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와는 중복이 됩니다. 요새 워낙 이제 고용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적용받으면 사실상 몇 년간 세금 낼 일 없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100% 감면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해서 100% 감면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안 하고 전부 다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정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거든요. 농특세도 비과세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당연히 적용이 되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창업세액 감면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주의사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업종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업종과 관련해서는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요즘 젊은 분들이 창업하시는 뭐 그런 업종들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 몇 가지 주의사항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